조계종 군정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위령대제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 지역을 순례했습니다. 불교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6월 임시회에서 정부 문화정책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자 태권도인들이 경북 영천 은혜사에 모여 세계불교 태권도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서울 마포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명상을 체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가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의 이야기를 담은 친환경 생태 탐방로를 조성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위령대제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봉행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면서 각자의 삶을 지배하는 갈등에 종전을 선언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위패가 평화광장에 차려진 불단 위에 모셔집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을 극락정토로 보내는 천도의식이 이어지고 헌다와 헌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예를 갖춥니다. 자랑스러운 호국 영령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이 위령대제를 통해 호국 영령들과 순국 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오니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현실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지혜를 주시옵고, 조계종 군정특별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함께 봉행한 제19회 호국영령 위령대제. 참석자들은 평화의 불 점등으로 세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저는 평화사상을 펼치신 성인 중에 성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는 부처님 탄생하신 성지에서 이룬해온 호국 평화의 불 점등을 통해 다시 한번 평화사상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호웅 스님은 법어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용기를 내어 내 삶의 묵은 갈등에 종전을 선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평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호국 영령의 염원이 우리 삶으로 피어나고 호국 영령 위령대제를 원만히 성취하는 길일 것입니다. 위령대제인 해자 스님과 부석종 회장을 비롯해 김병주 전 국군불교 총신도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 중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피를 흘렸던 전 세계 60개 나라 전몰용사들의 극락왕생도 발언했습니다. 서로 돕고 일깨우며 상생의 인연을 맺고자 하는 아름다운 물결이 계속 이어져 여러 선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진 다가오의 행사에선 군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군종교구와 군불총의 발전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군불총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BBS 불교방송도 군불총의 발전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겠습니다. 위령제가 펼쳐진 현장에선 영원 불멸과 행운의 의미를 가진 원형무지개, 햇무리가 떠올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령대제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슬픔을 달래고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의 의미를 일깨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용산전쟁기념관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 지역을 순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장에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달려라 평화열차 행사를 류기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의 시작점이 될 도라산역. 멈춰선 철마가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불자들이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조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 진정과 통일의 당위성을 환기시키는 파주 민통선 지역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 자신도 난생 처음 이렇게 오늘 도라산을 둘러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정말 빨리 가까운 이런 우리 분단의 역사를 지우고 정말 남북 자유 막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원이다. 참가자들은 남북 접경 지역 탐방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함께 민족 동질성 회복의 시급함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탐방지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먼 부산 지역 스님과 불자 4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민추본 부산본부장 심산 스님은 통일 문제는 먼 얘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고 남북 접경 지역 개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던 분단의 현장에서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기 와서 임진각 전망대와 도라산 인력을 보면서 정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만 분단의 아픔, 그다음 멀리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통일이 빨리 되어서 그런 아픔, 우리 민족끼리의 아픔이 빨리 없어지고 오랜 기간 경색된 남북관계가 회복 국면을 맞은 지난해 남북 간 철도 연결은 1순위로 거론됐습니다. 유라시아 지역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철도 연결은 경제, 관광, 문화 분야의 획기적 발전 모델이 됨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고 남쪽에는 자본이나 기술력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이 기차를 통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류가 이곳을 통해서 서로 교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의 중심축으로서 허브가 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도라산이요. 참가자들은 북한의 대도시 개성이 한눈에 보이는 파주 도라산 전망대, 남북 출입사무소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불교계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측이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불교계 민간교류가 한반도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천태종 서울 삼용사가 순국선열의 극락왕생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서울 삼용사는 어제 경내 법화 삼매당에서 호국 순국선열 천도와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무수히 많은 순국선녀들의 숭고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며 앞으로 보다 발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새로운 발언의 자리라고. 법회는 주지 충광 스님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보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상월 원각대 조사, 법어봉독, 헌양,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보 8만 대장경이 새겨진 장소로 알려진 인천 강화도에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시 강화구는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8만 대장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는 대몽 항쟁기인 1236년 대장경 제작을 지휘하는 대장도감을 강화도 선원사에 두고 16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정부 문화정책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6월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계종 집행부도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와 관련해 종단 안팎의 여론 수렴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2월 예방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 불교계 문화재위원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일궈낸 파트너로서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뜻도 전했습니다. 전체 불교 관계되는 분들이 좀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문화재청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 가운데 스님 숫자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안을 마련하고 또 천은사 산문 개방을 비롯한 불교계 대승적 양보에도 정부가 문화재구역 입장료 정책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결국 조계종도 정면 대응을 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9일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종무회의 안건으로 삼았고 바로 다음 날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달 중순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관한 종단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같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뒷짐만 진 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판단입니다. 국립공원 부분은 환경부가 하면 돼요. 다른 부처가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가 하면 되고 또 문화재 입장료는 문화재청에서 하면 돼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종단 입법부 격인 조계종 중앙종회가 대정부 문화정책을 안건으로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위원 연수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가 사안의 엄중함에 각 분과위원장들이 공감하면서 임시회 개회로 논의의 장이 확대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이번에 본사 주재에서 했던 부분, 그런 등등 해서 임시 원포인트 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분과위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책임 회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조계종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이 경북 영주에 새롭게 문을 연 한국국제조리 고등학교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들에게 1,700여 년을 이어온 한국 사찰 음식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푸드 페스티벌과 연계된 한국 사찰 음식전에는 한국 전통의 맛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 가이드인 미슐랭이 인정하는 스타 셰프와 음식 평론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표고버섯 조청조림 등 사찰 음식을 접한 셰프들은 오랜 수행기간 체득하고 만들어낸 스님의 손맛에 놀라워하고 장맛과 발효의 맛에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정관 스님은 음식 재료에 대한 감사와 소통의 뜻을 담은 사찰 음식을 통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정갈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주 출신으로 전남 장성 백양사 천지남에서 수도하고 있는 정관 스님은 뉴욕타임즈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로 극찬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를 방문해 회주 법타 스님 등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은혜사를 찾아 참배한 뒤 경내 우향가게에서 회주 법타 스님과 주지 돈관 스님, 관장 돈명 스님을 나란히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1982년 이후 37년 만에 다시 은혜사를 찾았다면서 오랜만에 접한 은혜사 분위기가 참으로 안온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회주 법타 스님은 시간이 허락하면 은혜사에서 가까운 선본사 갓바위를 참배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과 스님들은 공양간으로 이동해 은혜사 측이 준비한 사찰 요리로 점심 공양을 함께한 뒤 경내 곳곳을 돌며 성보문화재를 둘러보고 신도들을 만났습니다. 박 시장은 은혜사 방문을 포함해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경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을 맺는 등 최근 들어 상생을 내세운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 태권도인들이 호국도량 영천 은혜사에 모여 세계 불교 태권도 협회를 창립했습니다. 불자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등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불자 태권도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세계 불교 태권도 협회는 어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저희 세계불교 태권도 협회는 예와 덕을 추구하는 태권도의 무예 정신에 불교의 수행을 접목한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와 중견 지도자, 코치, 심판 등 태권도인 100여 명이 회원으로 동참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태권도를 하는데 많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자 태권도 협회가 생긴다는 그걸 듣고 바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불교 태권도협회는 은혜사를 제적 사찰로 정하고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을 명예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은혜사가 자리한 영천은 국내 최초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있고 지자체가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태권도의 본고장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큰 이 자비 정신과 지혜 정신을 가지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세계불교 태권도협회는 우선 청소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린이 포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가을에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어린이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회 불자 태권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겨루기 대회를 몇 번 나가봤는데 메달 따니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겨루기 선수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끈기 있게 해서 전국대회에서도 많은 메달 따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국가대표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회원 간 화합과 조직 확대에도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8월 은혜사에서 템플스테이 행사를 갖고 회원 화합과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질 예정입니다. 또 올해 안에 부산 경남 지부와 대구 경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 확대에 나서고 해외 지부 육성과 인재 파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계불교 태권도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국 불교가 태권도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후학양성과 수행정진에 평생을 몸바친 동국대 교수이자 이사 법산 스님의 선시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광림사는 법산 스님이 백장암 선시를 모아 출간한 선시집 나는 누구인가를 점자로 번역해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 길마다 제가 이름을 지으면서 시를 읊은 것입니다. 그 시 속에는 백장암에 오솔길이 있고 대박길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또 지리산 구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님들의 나무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백장암에 참선하면서 틈틈이 힘어서 가꾼 이에 연화원 광림사 주지 혜성스님은 축시로 점자 선시집 발간을 축하했고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 불자 회장은 점자 선시집을 읽으며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산 스님은 지난 2017년 11월 선시집 나는 누구인가와 뜻으로 풀어본 금강경 읽기, 논문집 선과 문화 등을 출판했습니다.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명예대표이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 퇴휴 스님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공개 모집에 지원한 23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된 후보는 퇴휴 스님과 김지혜 강릉 원주대 교수, 양정숙 변호사 등 3명으로 이들은 오는 15일 임기가 끝나는 개환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됐습니다.
태효 스님은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상임 대표를 지냈고 2012년부터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심 문화공간에서 명상을 체험하며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스님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방식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이 푸르른 6월, 떠들썩했던 도심 속 문화공간에 고요함이 깃듭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채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바쁘고 어지러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시민들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진 느낌.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명상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난생 처음 명상 체험을 해보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결과, 효과 그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더 편안해질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6개 숲을 순회하며 색다른 명상 체험을 선사했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올해 명상과 문화를 접목하자는 의미로 젊음의 문화공간에서 7번째 명상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확실한 내적인 체험을 하고 가시도록 하자. 이 도심에서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고 경험케 하자, 이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현실 문제에 대한 통찰. 올바른 자세로 몸과 마음의 근육을 풀어주는 요가 명상부터 오감 명상, 신나게 움직이는 댄스 테라피까지 시민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극히 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몸으로 하는 새로운 명상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기질을 알아보는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로 스스로를 좀 더 깊게 알아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고진별도는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찰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성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오늘 검사입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앞으로 명상심리학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신라 자장율사 원적 사찰인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가 자장율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생태 탐방로를 조성해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의 이야기를 담은 다채로운 무대를 즐기면서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며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한 곳인 정선 태백산 정암사.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만년을 보내며 수행하다 열반에 든 사찰로 정선군과 정암사는 자장율사의 수행 자취가 서린 정암사 주변 4.2km 구간에 자장율사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자장율사 순례길은 불교 문화의 역사와 의미, 정암사를 둘러싼 사찰 환경의 가치를 살려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시림으로 울창한 숲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문수보살이 되고 자장율사가 됩니다. 일상의 시름을 잃고 우리는 부처가 됩니다. 순례길 자체가 우리 인생길입니다. 정암사 자장율사 순례길은 정선에 자리한 문화유산 정암사와 수만호탑의 역사, 문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널리 알려 정암사를 지역 문화 관광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정선군과 지역 주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조성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순례길 개통식에서는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화 퍼포먼스와 해금과 태평소 비파로 구성된 공연이 펼쳐져
태백산을 찾은 순례객과 탐방객에게 우리 문화의 정치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날 순례길 개통식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정암사와 지역 주민, 정선군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물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올라가시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우리의 자랑 수만호탑, 지금 보물제 41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보물 수만호탑이 이번에 꼭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순례길에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태백산의 청정 자연과 정멸보궁 정암사, 자장율사의 숨결이 한데 어우러진 순례길을 찾은 이들은 울창한 숲길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불교와 문화, 역사가 빚어낸 소중한 가치를 만끽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도라산역을 시작으로 민통선 지역을 순례했습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의 상징이죠. 이어서 전망대와 남북출입사무소 등도 둘러봤습니다. 북녘 땅이 보이는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분단의 현실을 체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무쪼록 불교계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 한반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의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